술잔이 테이블 위에서 가득 채워집니다. 누군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을 만들어 돌리자 테이블 주위에 앉은 외국 대학생들이 신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됐어? 시작해보자. 아파트, 아파트. 외국 대학생들이 박자를 맞추며 한 목소리로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고 서로의 손을 차례로 쌓아 올립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게임이 점점 고조되며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즐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게임을 전 세계에 알린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만 즐기던 이 아파트 게임이 로제의 신곡 아파트와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후렴구가 SNS와 클럽,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수많은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따라 외치며 열광하고 있죠. 도대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만들어낸 글로벌 열풍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지? 테이블 위에 소주와 맥주잔이 줄지어 놓여 있다. 나는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잔을 채워주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자, 이건 한국식 술게임이야. 이름하여 아파트 게임. 내가 이렇게 외치자 주변에서 몇 명이 재밌겠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사실 이 친구들 처음엔 한국의 술게임이라는 말에 다소 의아해했지만 한국식이란 단어에 왠지 끌리는 모양이었다. 이곳 뉴욕의 작은 바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여러 문화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처음이었다. 아파트 게임? 그게 뭐야? 미국에서 온 제이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나는 잔을 쥔 손을 흔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에선 술자리에서 이런 게임을 자주 해. 간단해. 우리가 아파트라고 외치면서 박자에 맞춰 손을 차례로 쌓는 거야. 그러다 손이 다 올라가면 맨 위 사람에게 벌칙이 돌아가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각자 손을 내밀어 쌓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면서 나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파트, 아파트. 소리치자 다들 나를 따라하며 신나게 반복했다. 아파트, 아파트. 그 구호가 마치 주문처럼 울려 퍼지자 친구들은 손을 쌓아 올리며 웃음이 터졌다. 처음엔 낯설었던 구호였지만 반복될수록 그 리듬과 발음에 맞춰 점점 더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마침내 맨 위에 손이 정해졌고 그 주인공은 독일에서 온 마리안이었다. 얼굴이 살짝 굵어진 그녀가 소맥잔을 들며 주저하는 사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녀를 격려했다. 마리안, 원샷.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더니 결국 잔을 비우며 환호성을 질렀다. 주변 친구들이 웃음과 박수로 응답했다. 한국의 술게임이 여기 뉴욕의 작은 바에서 진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잠깐만, 너네 로제의 아파트 들어봤어? 그 말이 떨어지자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튕겼다. 맞아, 그 노래 완전 중독성 있더라. 아파트라고 한국어로 외치는데 우리 아까 하던 거랑 비슷하잖아.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 노래가 바로 이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이야.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불렀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지. 그러자 제이크가 놀란 얼굴로 외쳤다. 아니, 그게 진짜였어? 나는 그냥 가사에서 한국어로 아파트라고 반복하는 줄 알았지. 실제 게임에서 나온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 이 노래가 지금 영국 오피셜 차트 4위,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 한국의 이 작은 놀이가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순간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신기해했다. 뉴욕의 작은 바에서 벌어진 이 한국식 술게임이 지금 그들이 전 세계에서 핫한 K-팝 트렌드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게 한국의 게임에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저 한국의 한술 게임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블랙핑크 로제의 노래와 함께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음악과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어지는 아파트 구호 속에서 나는 이 작은 게임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되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끝난 후에도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소주병과 맥주잔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아직도 웃음 가득한 얼굴로 잔을 들어 올리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제이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로제의 아파트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스피커를 최대 볼륨으로 올렸다. 순간 중독성 강한 비트와 함께 흘러나오는 아파트 후렴구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다. 몇 초 듣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미 노래의 강렬한 리듬과 독특한 한국어 발음이 모두의 귀를 사로잡은 듯했다. 나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파트 후렴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중독성 있는 비트에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면서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거 봐. 너희들도 모르게 이 리듬에 빠져들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도 이 노래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절대 안 떠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수능금지곡이라고도 불러. 시험 전에 들으면 안 되는 노래라는 뜻이야. 내 말에 마리안이 빵 터지며 물었다. 시험 전에 들으면 안 되는 노래라니? 그렇게까지 중독성 있는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거든. 근데 이게 단순히 중독성 있는 비트와 가사 때문만은 아니야. 한국어 특유의 발음, 특히 팜과 티 같은 격음이 이 곡의 매력을 더하는 거지. 한국어가 아니면 낼 수 없는 독특한 리듬이 있거든.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이 후렴구를 계속 따라 부르게 되네. 아파트와 진짜 중독적이다. 그때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냥 후렴구가 중독성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 노래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로제는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술자리 문화와 아파트 게임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브루노 마스와 협업하면서도 일부러 한국어 후렴구를 그대로 유지한 거야. 영어로 apartment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 그대로 아파트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지. 그러자 마리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 영어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야? 대단한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설명했다. 응. 그리고 지금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SNS와 틱톡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어. 한국의 작은 술자리 놀이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다. 특히 마리안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거 완전 제2의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아니야? 싸이의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것처럼 로제의 아파트는 전 세계 사람들을 아파트 게임으로 연결시키고 있잖아. 그 순간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한국의 작은 놀이가 그리고 한 단어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단순히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었다. 그때 제이크가 문득 브루노 마스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이거 로제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랑 듀엣이잖아. 브루노 마스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한국어도 모를 텐데 나는 그가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처음에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곡을 보낼 때 여러 곡 중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보냈대. 그런데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고 로제가 이건 한국의 술게임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설명해주자마자 곡을 선택한 거래. 그만큼 이 곡이 가진 매력과 스토리가 남달랐던 거지. 그러자 마리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와, 그럼 브루노 마스도 이 게임을 좋아했겠네.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음악 스타일을 녹여냈으니까 그 점이 이 곡의 성공 비결이겠지. 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틱톡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을 하는 걸 봤어.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의 문화였던 거구나.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될 줄이야. 와, 역시 K-팝이다. 이젠 K-게임까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느새 자부심이 마음 깊이 차올랐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게임이 지금 이곳에서 이 테이블 위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만들어낸 이 노래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마리안이 다시 내게 말했다.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중독성 강한 노래가 단순히 노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게임을 통해 한국의 문화까지 경험하게 한다는 거야. 이런 게 진짜 문화의 힘이 아닐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맞아. 로제 아파트 노래록 술자리, 소맥 게임 다양하게 관심받고 있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야. 제이크가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더니 문득 고개를 들며 우리에게 말했다. 야, 너희들 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 기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춤을 따라했던 거. 너희도 그때 다들 춤춰보지 않았어? 모두가 순간 떠올리듯 웃음을 터뜨렸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정말 대단했다.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그 노래가 나오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춤을 따라하고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한국어 가사를 외우며 즐겼던 기억이 생생했다. 한국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그때 마리안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도 그때 강남스타일과 비슷한 분위기야. 지금 SNS에서 사람들이 한국어 후렴구를 따라 부르면서 아파트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 다들 아파트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외치고 아파트 게임도 따라하고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강남스타일의 열풍을 떠올렸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싸이의 춤을 따라하며 즐거워했듯이 지금 아파트 역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 챌린지가 SNS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국의 술자리에서나 하던 아파트 게임을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맞아. 요즘 틱톡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외치면서 술잔을 쌓고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더라. 모두가 그 짧고 간단한 후렴구에 중독된 것 같아. 그 당시 강남스타일이 모든 사람을 춤추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파트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느낌이야. 제이크는 더욱 신나서 말했다. 그러니까 싸이 때도 그랬어. 당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잖아. 그때 강남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 노래로 한국을 알게 됐어. 그리고 지금은 로제의 아파트가 그걸 다시 한번 해내고 있는 거지. 루카도 그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이번에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노래가 강남스타일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아파트 역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의 문화와 더 가까이 연결해주고 있었다.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아파트 게임을 하고 SNS에 공유하며 한국 문화의 일부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마리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금 SNS에서 아파트 챌린지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 강남스타일이 말춤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것처럼 이번엔 아파트 게임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지.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아파트를 외치는 걸 보면서 이 노래가 진짜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는 게 실감나. 나는 마리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이 불러온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술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놀이가 되고 한국어가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나 역시도 아파트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서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제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보면 강남스타일도 처음엔 그저 한국에서 히트친 노래였잖아.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말춤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문화 현상이 됐지. 아파트도 똑같아. 한국 사람들이 즐기던 아파트 게임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가 되어가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싸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다면 이제 로제와 브루노 마스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 술,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깊이 스며들고 있는 거야.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 곡이 주는 경험과 느낌이 진짜 글로벌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 마리안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아파트 게임 한번 더 해볼까? 강남스타일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이 아파트 열풍의 중심에 서 보자. 그 말을 시작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은 친구들은 다시 손을 차례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를 외치며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순간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것처럼 이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전 세계 사람들을 웃음과 게임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SNS에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제목을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다. 로제의 아파트, 일본곡 표절 논란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 어떻게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까?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친구들과 다시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로제의 아파트가 일본곡 표절 논란에 휩싸였대. 제이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무슨 곡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일본 가수 사와이 미쿠의 곡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라는 곡을 찾아 들려주었다. 친구들은 조용히 곡을 듣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몇몇 멜로디가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느낌이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곡이었다. 마리안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멜로디 몇 개가 비슷하다고 그게 곧바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는 그 자체로 완전히 독창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 특히 한국어 발음의 리듬과 그 중독성. 나도 마리안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 아파트의 진짜 매력은 후렴구에 있는 반복적인 리듬과 한국어 발음이지. 그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간 거고, 단순히 몇 초짜리 멜로디가 닮았다고 해서 이 곡을 표절이라 부르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그러자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처음 나왔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논란을 제기했었지. 그런데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잖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 질투나 시샘에서 나온 것 아닐까? 루카도 맞장구 쳤다. 맞아. 강남 스타일 때도 그랬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어. 이번엔 아파트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곡을 통해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됐으니까. 제이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멋진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다니. 사람들이 이런 논란 대신 이 곡이 주는 문화적인 가치와 그 파급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브루노 마스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멜로디나 비트 때문만은 아니었어. 로제가 이 곡의 스토리와 아파트 게임이라는 한국의 술 문화를 설명했을 때 그 독특함에 반해서 선택한 거야. 브루노 마스가 한국어 후렴구를 그대로 유지한 것도 그 때문이지. 그는 이 곡이 주는 문화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마리안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들으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브루노 마스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 곡을 함께 불렀다는 게 이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 거야.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응, 맞아. 그래서 이 곡이 진짜로 강남 스타일의 뒤를 잇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국의 유쾌함과 독특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번엔 로제의 아파트가 한국의 술자리 문화와 그 분위기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잖아. 한국어로 된 후렴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전 세계 사람들 정말 놀라운 일이지. 한국 문화의 힘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이 곡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표절 논란 따위는 이 곡의 진정한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다. 이 곡이 보여주는 진짜 힘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데 있었다. 루카가 웃으며 말했다. SNS에서 사람들이 아파트 챌린지를 하고 아파트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 이 작은 노래와 게임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나 하나로 이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마리안도 그 말에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진짜로. 이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거야. 강남 스타일 때도 그랬잖아. 노래 하나가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표절 논란 같은 작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생길 정도로 이 곡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 곡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곡이 제2의 강남 스타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한국의 작은 술, 게임과 한국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다. 나는 문득 SNS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검색해보기로 했다. 화면 속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아파트를 외치며 아파트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학교 기숙사에서, 유럽의 밤거리에서,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클럽과 카페에서도 다들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소주잔을 들고 박자에 맞춰 손을 쌓아 올리며 즐겁게 외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때 마리안이 문득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 역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짜 놀랍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게임을 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 아닐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렇게 한국어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 또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끔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 마리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한국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돼.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만든 이 곡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잠시 후 제이크와 루카도 내 옆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직도 아파트 후렴구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아파트라는 그 단순한 멜로디가 어느새 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한국어로 아파트라는 단어가 외워져 버렸어. 또 우리에게 한국 게임도 잘 알게 해주고. 루카가 맞장구 쳤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한국을 알려줬다면 이번에는 로제가 우리에게 한국의 술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방법을 알려준 셈이지. 이 두 곡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점에선 똑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한국의 유쾌함과 독특한 매력을 알렸다면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의 정서를 더 깊이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이 되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로제의 아파트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해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곡이 한국 음악과 문화를 세계로 더 널리 퍼뜨리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말이다. 다음엔 또 어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게 될까? 그 질문은 밤하늘 속에서 나 혼자만의 대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지만 마음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시작된 아파트 열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을 상상하며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